여러분 반갑습니다. 시촌입니다. 오늘 살펴볼 경매물건 전원주택은 바로 이 집입니다. 깔끔하고 이쁘네요. 현재 경매가 진행 중인 이 전원주택은 굉장히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이 전원주택은 감정가가 2억 3천만 원 정도 되는데 작년 7월 달에 이 가격에 낙찰이 됐습니다. 하지만 법원에서는 불허, 낙찰자는 현장도 임장하고 경매 법원까지 가서 돈도 들고 가서 낙찰을 받았는데 일주일에 법원에서 불허를 한 거예요. 그렇게 1년이 더 지나서 경매가 다시 진행됐고 한 번 유찰되어서 다음 주에 1억 6,500만 원 최저가로 매각기일이 잡혀 있습니다. 경매 법원에서는 왜 낙찰자에게 불허를 한 걸까요? 그 이유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선 현장 먼저 살펴볼까요? 여기는 경기도 이천시 백사면이라는 마을입니다. 백사면이라는 마을 이름이 재미있게 들렸는데 백자는 칡백나무 할 때 백자, 사자는 모래사자를 쓰는 마을이더라고요. 2차선 도로에서 마을길로 들어오면은 마을길도 깔끔하게 아스콘으로 포장되어 있고 주변에는 쌀 농사를 많이 짓는 것 같았어요. 역시 이천이군요. 마을에는 전원주택들이 많이 소재하고 있었고요. 안쪽으로 들어오니까 여기서부터는 비교적 최근에 지어진 전원주택들이 보였습니다. 이천시 행정구역상 시인데요. 이 동네는 굉장히 조용한 그냥 시골 마을 느낌이었습니다. 여기서 왼쪽 길로 들어가면 경매 물건이 나오는데요. 이 부분도 마을길이 깔끔하게 포함되어 있고 바닥을 보니까 상수도가 들어오는 것 같았습니다. 여기 주차장 보이고 주차장 오른편에 있는 집이 경매 물건이 되겠습니다. 집들 사이의 간격이 넓지는 않습니다. 집을 살펴볼게요. 집을 마을 길에서 바라본 모습인데 집이 딱 봐도 기역자인 것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죠. 요 대지의 면적이 약 144평인데 여기 보이는 주차장까지 포함입니다. 포함 144평이고 요 앞에 도로 지분은 경매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진입에는 별다른 어려움이 없을 것 같아요. 집의 면적은 대략 29평 정도 되고 집 뒤에 바로 교회가 보입니다. 지도를 보면 이렇습니다. 이렇게 대지가 있고 요 앞에 있는 도로는 지분으로 경매에 포함되어 있어요. 지금 집이 이렇게 기역자로 생겼는데 이 집의 모양을 보니까 남동향이기도 하고 남서향이기도 하죠. 그냥 남향집이라고 봐도 될 것 같아요. 여기 주차장도 이렇게 포함되어 있고요. 미쓰고 부동산에서 국공유지 필터를 적용해 보면은 요 마을길의 도로 지분은 포함되어 있는데 요 국공유지로부터 여기까지의 도로 지분은 경매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제가 살펴보니까 여기는 도로 필지가 따로 없더라고요. 각각의 집에서 조금씩 도로로 이제 자기 땅을 내어주고 만든 마을 길이에요. 제가 현장에서 걸어 다니기에는 뭐 통행에 큰 어려움은 없을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심 있는 분들은 이 길 문제에 대해서 확인은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집이 참 깔끔하고 멋진데요. 이 집은 어떻게 지어진 집일까요? 건축물 대장을 보니까 블록 구조라고 되어 있습니다. 최근에 지어진 집인데 시멘트 블록은 아니겠죠. 아마도 AAC 블록이 아닐까 싶은데요. 사용 승인은 2016년 이제 8년 정도 된 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외장재를 다양하게 사용한 것 같아요. 이쪽 벽면의 마감과 여기 현관의 벽면 마감, 그다음에 여기 우측의 벽면 마감이 다 다릅니다. 단조로움을 피했고요. 지붕 같은 경우는 징크 파넬로 마감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잔디 마당이 있고 조경수도 적당히 심어놨습니다. 작은 면적의 땅에 심플하게 만든 집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텃밭 같은 것은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뭐 집을 관리할 것도 많아 보이진 않습니다. 잔디 좀 깎고 풀 좀 뽑아주면은 뭐 할 일이 거의 없는 집이에요. 옆집과의 거리는 상당히 가깝죠. 옆집이 그냥 바로 옆에 딱 붙어 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전원주택의 세팅은 아니에요. 저는 옆집과 최소한 한 30m 정도는 떨어지는 게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건 집을 교회 마당 집 뒤쪽에서 바라본 모습인데 뒤에서 봐도 집의 외장재가 다양하게 사용됐고 여기 주차장 왼편에 보이는 컨테이너까지가 대략적인 토지의 경계인 것 같아요. 이 컨테이너는 경매 매각에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만약에 낙찰받는다면은
이전 주인한테 좀 옮겨달라고 부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옆집과 너무 가깝고 땅이 조금 작다는 것은 단점일 수 있지만 이 동네가 이천시 시지역이기 때문에 생활은 매우 편리한 것 같습니다. 집에서 이렇게 걸어갈 수 있는 곳에 편의점이 있고요. 시내까지도 멀지 않아요. 그리고 저쪽 안쪽에 무슨 물류센터가 있는지 차들이 상당히 많이 왔다 갔다 했습니다. 이것도 참고하셔야겠죠. 감정평가서를 보니까 집은 대충 이렇게 생겼습니다. 한쪽에는 방 3개가 몰려 있고요. 한쪽에는 거실과 주방이 몰려 있어요. 그래서 가족들이 함께 사용하는 공간과 각자 잠자는 공간을 분리해서 이렇게 집을 만든 것 같아요. 욕실도 이쪽에 방들 사이에 자리를 잡고 있네요. 이렇게 아름다운 자연 속에 사는데 인터넷이 없었더라면 저는 이미 원시인이 됐을 겁니다. 유튜브도 못했겠죠.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약정 기간이 끝난 인터넷을 계속 사용하면 어마어마한 혜택을 놓치고 있는 거예요. 그 혜택을 어떻게 받냐고요? 바로 서경석의 인터넷 비교원 최대 108만 원의 혜택이 주어지는데요. 이미 60만 명이 이 혜택을 받아갔습니다. 인터넷 TV 가입 최대 48만 원, 정수기 렌탈 최대 30만 원, 유심 변경 최대 30만 원까지 3년마다 최대 108만 원의 혜택이 가능합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네이버에 인터넷 비교원 검색해 보시거나 1670-2521로 전화 주세요. 그렇다면 이 집은 낙찰이 되었었는데 왜 불허가 되었을까요? 구체적인 내용은 우리가 알 수 없지만 경매 법원의 문건 접수 내역을 보면은 우리가 그 이유를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작년 7월 26일 1차 매각기일에 낙찰이 됐고 일주일 후인 8월 2일 날 매각 결정 기일이 잡혀 있었습니다. 매각 결정 기일에 매각 허가 결정이 날 수도 있고 불허가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문건 접수 내역을 보니까 이 집이 낙찰된 7월 26일과 매각 결정 기일인 8월 2일 사이에 7월 31일과 8월 1일 양일에 걸쳐서 이 경매 물건의 채무자 겸 소유자가 중지 명령 신청, 경매 중지 신청을 제출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날 매각 결정 기일에 불허가 된 걸 보니 아마 이러한 요구가 일부 받아들여진 것 같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모르겠지만 채무자 겸 소유자의 이 경매 중지 신청이 받아들여진 것 같아요. 건축물 대장을 보면은 현재 이 경매 물건의 채무자 겸 소유자가 이 집의 건축주입니다. 자기가 건축을 한 집이니까 아마 애착을 많이 갖고 있었던 것 같고 그래서 이 집을 지키고 싶은 마음이 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작년 여름에 이렇게 경매를 중지 신청하지 않았을까 싶고요. 낙찰자도 이를 받아들이고 8월 16일 날 법원에 이제 보증금을 반환해달라고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보증금 반환 받고 이제 낙찰자는 빠이빠이 했을 것 같고요. 그런데 아직도 채무자와 채권자의 어떤 채권 관계가 해결되지 않았는지 1년이 지나서 올해 7월 12일 날 경매 신청 채권자가 경매를 속행해 주세요라고 다시 신청서를 제출했고 경매 매각기일이 새롭게 잡히게 된 겁니다. 이런 내용으로 추정을 해보건데 아마도 이 집주인의 이 집을 지키려는 노력 덕분에 지난 여름 매각 결정 기일에 불허가 됐던 것 같고요. 앞으로 경매에서 이 집이 낙찰되더라도 또 이제 채무자 겸 소유자가 어떻게 나올지는 우리가 사실 예측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인 것 같아요. 경매 계획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건 번호 확인하시고요. 감정가 2억 3,600만원, 현재 한 번 유찰돼서 최저가 1억 6,500만 원입니다. 반값 경매는 아니지만 2천에서 이 정도 가격이면 그렇게 나쁜 가격 같지는 않아요. 토지가 지분 매각이라고 적혀 있는 것은 도로 지분을 말하는 것입니다. 참고하시고요. 다음 매각기일은 9월 25일,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자, 임차인 권리 관계가 있는지 살펴보기 위해서 매각물건 명세서를 살펴보면 조사된 임차 내역이 없기 때문에 임차인 권리 문제 없는 것 같고요. 또 매각물건 명세서 비고란을 봐도 컨테이너가 매각에서 제외되었다 이 내용 빼고는 특별한 것이 없습니다. 등기상의 다른 권리들도 말소 기준 권리 이후에 설정된 권리들이기 때문에 모두 경매 과정을 통해서 말소가 되고 낙찰자에게 인수가 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동네 실거래가를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땅값 기준으로 좀 볼게요. 지금 미쓰고 부동산에서 평당가를 표시해 놨는데요. 자, 여기가 2023년 11월 달에 거래가 됐는데 평당 21만원? 와, 너무 싼 거 아닙니까? 국공유지에 붙어 있는데 이천시에서 평당 21만원이라고요? 여기는 17만원. 이렇게 나오네요. 길 건너서 보면은 이쪽에는 뭐 평당 75만원, 평당 89만원, 평당 90만원에 거래된 것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전원주택 단지, 경매물건 여기 산 언덕 넘어서 반대편 전원주택 단지 보니까 여기는 평당 99만원, 여기는 평당 30만원. 와, 같은 단지인데 가격 차이가 3배가 넘네요. 근데 이런 식으로 거래된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이 이제 입찰가를 산정하실 때 주변의 거래, 실거래가를 좀 참고하시고 산정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주변에 토지 가격 편차가 너무 심해서 사람들이 이제 실거래 신고를 한 이 가격이 설득력 있는 가격인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요즘에는 공무원들이 좀 열심히 일하는 지자체에서는 가격이 너무 낮거나 너무 높으면은 다 확인해요. 매수자한테도 전화하고 매도자한테도 전화하고 또 공인중개사한테도 전화해서 가격을 다 확인해 보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다운계약서 적발하는 사례들도 있죠. 아무튼 뭐 이 동네 땅 가격은 참 천차만별입니다. 참고하시고 여러분이 접근을 하시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아무튼 이 경매 물건은 채무자 겸 소유자의 경매 중지 신청이 있어서 매각이 불허가가 났던 것 같고요. 만약에 또 낙찰된다면 똑같이 이런 게 다시 한번 반복될지 또 데자뷰 같은 일이 반복될 수도 있으니까 입찰을 고려하시는 분들은 잘 생각을 해보셔야겠죠. 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여러분 어떻게 보셨는지 다양한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재미있고 유익한 내용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시촌 어게인.